그러면 이제 누군가 해외 집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티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티쿤과 함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을 예로 들어서 일본의 쇼핑몰을 열게 되면 그 쇼핑몰은 일본 소비자가 봤을 때 혹은 이용했을 때 일본에 있는 토종 사이트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라고 인식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든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 가는 배송 기간이든 배송비든 이런 면에서 거의 일본에 있는 쇼핑몰하고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현지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할 때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뭐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좀 들어가 보고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국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과정이 먼저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호스팅 업체 뭐 카페24라든가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티쿤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쇼핑몰을? 티쿤도 카페24처럼 호스팅업을 하는 거죠. 호스팅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외로 가는 항공편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결제 수단을 모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반품 서비스도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티쿤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팅업 플러스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일단은 간단하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지금은 그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판매된 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요. 네. 최고는 8%, 그러니까 최저는 3%까지.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수수료를 줄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제 그 시스템 세팅비로 100만 원을 받는데 뭐 100만 원은 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것도 안 받으면 사실은 진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서로 피해가 생기니까 받는 것뿐이고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비용까지 그러게요. 말씀해 주셨네요. 예, 아니 왜냐면 그 오늘 우리 김종박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사업자가 돼서 한번 가상의 사업자가 돼서 한번 이렇게 차분차분 좀 풀어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김종박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티쿤을 이용해서 이제 해외 집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5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쇼핑몰을 만들려면 자기가 직접 만들든 카페24 같은 호스팅업을 이용하든 일단은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웹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24를 쓴다고 하더라도 웹 디자인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 때도 필요한 인원은 웹 디자이너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국내에서는 카페24 통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티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때 웹 디자이너가 일본어도 할 줄 알면은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본어 할 줄 아는 웹 디자이너. 그 웹 웹 디자이너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를 때 일본어 원어민자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다 해봤고. 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 지휘자 1명, 네. 그 다음에 웹 디자이너 1명, 그 다음에 원어민자 1명, 이 3명이 쇼핑몰을 만드는 거죠. 그 쇼핑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거는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세분화 시켜볼게요. 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그러니까 네, 인력이죠. 웹 디자이너 네, 네. 혹은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요게 일단 세팅이 돼야 네. 된다. 그렇죠. 웹 디자이너 1명하고 그 원어민자가 힘을 원어민자죠. 합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예,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예, 일본인. 원어민자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네. 일본어 홈페이지. 이제 그 인력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세팅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것. 한국에서도 쇼핑몰 만들고 나면 마케팅 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마케팅하는 거라서 차이가 없어요. 그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주로 지금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네. 리스팅 광고잖아요. 네. 검색어 광고. 네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해서 유료 광고를 하는 게 리스팅 광고잖아요. 그 리스팅 광고를 일본에 있는 일본 구글과 일본 야후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게 리스팅 광고고 두 번째는 리타겟 광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무슨 청바지라고 검색했더니 청바지 살 때까지 계속 청바지 배너가 나오잖아요. 따라다니는 거. 이런 걸 리타겟 광고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광고 기법이 마케팅 기법이 SEO 광고죠.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유료 광고하는 건 아니고 네. 쇼핑몰 컨텐츠를 아주 잘 구축해서 유료가 아닌 분야에서는 상위에 나오게 만드는 기법. 이것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배너 광고, 네. 그다음에 메일링 광고 이런 이게 대표적인 웹 마케팅 방식인데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홍보 어떻게 할 거야 물으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게 그거거든요. 리스팅 광고, 배너 광고, 이메일, SEO 똑같아요. 일본도 순서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다. 다만 하나. 그러니까 원어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5가지 뭐 얘기할 것도 없네요. 딱 2단계네요. 그렇죠? 인력과 홈페이지가 마케팅.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반은 광고하는 거. 네네. 그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건 원어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고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진짜.